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제79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내용과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적절하게 나타내지 않은 것, 틀린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 내용이 총 4개가 나와 있고요. 이 거래 내용에 알맞는 그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 대변 쪽에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거래 내용에 대한 분계를 정확하게 하실 줄 아셔야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대요. 이자를 현금으로 받다. 자, 그럼 분계 어떻게 하죠? 차변에 현금 1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100원만큼 생겼을 거고요. 대변에 이자를 저희가 받은 거기 때문에 이자 수익 100원. 자, 수익의 발생입니다. 자, 따라서 차변에 생긴 현금은 자산이 증가되는 형태고요. 대변의 이자는 수익이 발생하는 형태의 분계인데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보니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라고 나왔기 때문에 정답을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기 한번 볼게요. 외상매입금을 약소금으로 발행해서 지급을 했다고 하네요. 외상매입금을 약소금으로 발행을 했다. 자, 분계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외상매입금이 원래 대변에 있었어요. 부채거든요. 근데 이것을 저희가 갚았죠. 어떻게 갚았어요? 어음을 발행해서 매입금을 상환을 했습니다. 차변의 외상매입금 1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차변에 나올 것이고요. 대변의 지급어음 100원입니다. 차변에 부채가 차변에 오면 감소죠. 부채가 감소되는 형태고 대변에 지급어음이라고 해서 부채가 다시 발생을 하면서 대변에 생겼기 때문에 부채 증가, 총 부채에는 변동, 영향이 없는 그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맞죠? 그래서 2번은 맞고요. 3번 보면 업무용 컴퓨터를 현금으로 매입을 했대요. 업무용 컴퓨터를 내가 판매용이 아니라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현금으로 샀다. 자, 저는 컴퓨터를 사면서 현금을 줬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이 나올 거고요. 차변에 업무용이기 때문에 비품입니다. 자, 문제에서 내가 판매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샀다. 자, 그럼 상품이 되겠고요. 지금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샀기 때문에 비품입니다. 자산이 증가하고 현금이 그만큼 나갔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 요소가 발생하겠네요.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에 이번 달 전화요금이 어떻게 계좌이체를 시켜놨나 봐요. 보통예금 이체되었다고 하네요. 전화요금은 통신비라는 계정 과목 사용을 하면서 자, 끝에 비로 끝났죠. 비용 발생이고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보통예금 대변에서 통장에서 돈이 나왔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입니다. 자, 4번도 맞죠? 자, 여러분들이 정답 1번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에 가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총 수익이 얼마냐의 문제인데요. 자,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 어떤 걸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T 계정을 그릴 줄 알아야만 간단하게 풀 수가 있죠. 자, 그럼 다 함께 해보면 T 계정은 어떻게 그리는 게 T 계정이죠? T를 그리는 게 T 계정입니다. 그래서 기초 거를 하나 그릴 거고요. 그 다음 옆에다가 어떤 거? 기말 거를 하나 그릴 거예요. 총 2개의 T 계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에 대한 걸 우리가 T 계정에 작성을 해볼 건데 자, 차변은 무조건 뭐만 나오죠? 자산만 나오고요. 대변에 있는 건 부채와 자본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변과 대변은 항상 어떻게 되죠? 금액이 일치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기초 먼저 넣어볼게요. 기초 자산과 부채가 나와 있고요. 자, 15,000원과 만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자산 자리니까 15,000원을 넣고요. 부채가 이쪽 자리이기 때문에 자, 대변의 첫 번째 줄 10,000원 넣었습니다. 자산과 부채를 저희가 했고요. 자, 기말 볼게요. 자산과 부채가 또 나와 있네요. 자, 이쪽은 15,000원이에요. 그리고 기말 부채가 7,000원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얘와 얘도 저희가 다 T 계정에 넣었습니다. 자, 그럼 이쪽 자리. 자, 이쪽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자본 자리예요. 자,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같으니까 여러분들 구하실 수 있겠죠? 얼마인가요? 여기가 5,000원이다를 알 수 있고요.
기말에 갔을 때 이쪽 부분 얼마인가요? 8,000원. 8,000원인 거 여러분들이 금방 구하실 수 있겠죠. 차변과 대변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초의 자본이 5,000원이었는데 기말에 가니까 얼마가 됐나요? 8,000원이 됐어요. 자, 그럼 이 차이 나는 부분이 과연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일까요? 제가 한번 실기에서 이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차이 나는 이 3,000원은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반영이 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당기순이익이 반영이 됐다는 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을 하면 우리가 이익이 나요. 이익이 나는데 이 이익만큼이 어떻게 기초의 자본에 플러스 돼서 기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익이 얼마? 이게 결국은 3,000원이 돼서 내 기말 자본에 영향을 미쳤구나를 알 수 있겠죠. 자, 비용의 금액이 나와 있네요. 내 비용이 4,000원입니다. 얼마에서 4,000원을 빼면 3,000원이 될까요? 그렇죠. 그럼 다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 2번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현금 시제액이 장부상 시제액보다 5만 원이 부족할 때 우리가 어떠한 걸 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지금 현금과 장부가 있을 때 지금 현금의 진짜 실제적인 금액이 현금 가지고 있는 게 더 적다라고 했을 때 우리 어떻게 했죠? 현금 과부족 계정에 대체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3번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총계정 원장의 기록이 오류가 있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검증 기능을 갖는 것 어떤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총계정 원장 그 다음에 어디로 갈 수 있죠? 네, 시산표로 가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지 차변이 더 많이 작성이 되어 있거나 혹은 대변이 더 많이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었죠. 자, 시산표입니다. 자, 실기에 가서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었냐면 합계 잔액 시산표라는 것으로 저희가 결산 때 매출채권 금액 조회할 때 사용을 하셨던 그 시산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에서 재무상태표에 단기 투자 자산 항목으로 표시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할 목적으로 단기에 자, 체크를 하면요. 현금과 보통예금, 그 다음 당좌예금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자, 단기매매증권, 자,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이 단기 투자 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받으러는 뭐였죠? 매출채권에 해당이 됐죠. 매출채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5만원과 8만원을 더한 13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땡땡 상사의 분계장 일부이다. 10월 7일, 자 10월 7일이라고 하면 여기를 얘기를 하네요. 적요란 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게 어떤 거니? 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보시면 10월 5일 날 우리가 출자를 했어요. 네, 이 회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80만원, 제 현금 80만원으로 회사가 이제 설립이 됐고요. 7일날 내가 회사를 설립을 하려면 상품을 사와서 매출을 일으켜야 되죠. 보니까 제가 상품을 사왔네요. 10만원을 주고 현금 주고 사왔습니다.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판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1번, 2번, 3번, 4번 중에 판매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2번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외상대금의 조기 회수로 인한 매출 할인을 단기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했을 경우에 우리 손익계산서상 매출 총이익과 당기순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외상대금을 조기에 회수를 하면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하고요. 원래 매출 할인은 이 총 매출액에서 직접적으로 차감하는 형태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했대요. 자, 매출 총액과 당기순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시려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떤 구조를 아셔야 되냐면
이 회계에서 할 수 있는 구조, 지금 매출 총익과 단기 순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구조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시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매출 총이익이죠. 자,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되는데, 자, 여기까지는 유랑 똑같아요.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우리가 영업이익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당기순이익이죠. 우리가 원래는 1,000원 주고 매출을 했어요. 자, 1,000원 주고 매출을 하면 여기에서 매출 할인을 100원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원래는 1,000원이 매출이 아니고 100원이 할인된 얼마? 900원을 매출로 잡아서 매출 원가를 500원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럼 매출 총이익이 얼마예요? 원래는 400원이 정확한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하나요? 내가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이 영업의 비용에 100원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액이 1,000원이고 매출 원가가 500원이다 라고 잘못된 분계를 한 거고요. 그럼 매출 총이익이 500원이 나오겠네요. 우리가 정확하게 했다면 얼마가 되나요? 지금 400원이 됐을 건데 지금 정확하게 분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500원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가 매출 총이익을 과대로 계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과대로 계상했다. 3번 아니면 4번이 될 거고요. 자, 결국에는 판관비 가 없다고 했을 때 여기서 0원을 뺄 거고 영업이익은 다시 500원이 될 거고 영업의 수익이 없다라고 하고 영업의 비용이 100원이라고 한다면 당기순이익이 400원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잘못 계상을 해서 제대로 계상을 해서 400원의 매출 총이익이 일어났고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0원이고 여기다 이렇게 써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여기다 빼면 자, 우리가 원래는 영업이익 자체가 400원이었고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 모두 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론적으로는 400원의 당기순이익을 얻는 거죠. 당기순이익에는 금액이 변동이 있나요? 네, 없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0원, 이 매출 할인 자체를 총 매출에서 뺐느냐 아니면 영업의 비용에서 뺐느냐 이 차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사실 당기순이익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미치게 되나요? 영향을? 매출 총 이익과 영업이익에서 우리가 영향을 미치더라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답을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정 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대손충당금에 대한 T계정이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들 대손충당금에 대한 T계정을 딱 봤을 때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계정 과목이 차변에 있는 계정 과목인지 대변에 있는 계정 과목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대손충당금은 항상 대변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계정 과목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기 2월이 대변 쪽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T계정을 한번 살펴본다면 정기에 넘어온 금액이 20만 원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단기에 대손이 발생한 금액이 10만 원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3월 15일에 분계를 어떻게 할 거냐면 차변에 우리 지금 대손충당금 차변 쪽에 T계정이 있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이 제가 대손충당금 줄여서 대충이라고 썼어요. 자, 그 다음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줄여서 외음 매출로 쓸게요. 자, 이렇게 있는 분계가 지금 3월 15일의 분계입니다. 대손충당금이 차변에 나왔고요. 그래서 차변에 왼쪽에 있는 게 외상 매출금 때문에 발생한 대손충당금이야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금액은 어떤 거? 실제로 우리가 대손이 확정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보기 기억해 보시면 단기 중에 대손 확정액이 5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죠? 10만 원인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에 대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대손충당금 27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확인해 보면 원래 있던 게 20만 원에서요. 차변에 발생한 게 얼마예요? 10만 원을 차감을 해주겠죠. 자, 10만 원을 차감을 해주면 우리 현재 10만 원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 대변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게 현금과 대손상각비 자, 17만 원 더해주면 얼마인가요? 네, 27만 원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디귿에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대손상각비가 얼마인가요? 자, 12월 31일 날 추가로 설정된 12만 원입니다. 네, 12만 원 맞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고요. 여러분들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거래와 관련된 설명을 옳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3천만 원에 구입을 했대요. 자,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반구죠. 3천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대금 중에 2천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를 했고요. 1천만 원은 신용카드로 계산을 했대요. 자, 승용차 구입하면서 취득세를 냈는데 이건 현금으로 냈다고 하네요. 자, 우리 여기서 가져가야 될 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내가 구입하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들어간 취득록세, 이것은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겠죠. 자, 분개를 해본다면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차변에 우리가 구입한 차량 운반구인데 금액이 얼마냐? 원래 3천만 원짜리인데 여기서 취득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200만 원 포함해서 3,200만 원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자, 대변에는 내가 2천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결제를 했고 신용카드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하죠. 미지급금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취득세 2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의 계정 과목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분개를 하셨으면 여러분들 차변의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고 미지급금 부채가 증가하는 형태죠. 네, 잘못됐네요. 여기 증가. 부채가 증가하고 대변에 왔기 때문에 현금 자산이 감소하는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졌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볼게요. 비용 발생인 여기는 지금 비용이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일단 틀렸습니다. 비용이 안 나와 있어요. 세금과 공과금으로 계산되는 금액 200만 원이다. 지금 취득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죠. 우리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시킬 거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이번에 부채 증가인 미지급금으로 계산되는 금액 2천만 원인가요? 아니죠. 신용카드로 계산한 거 1천만 원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3번에 자산 증가가 나오나요? 네, 나오죠. 차변 쪽에. 이게 보통 예금인가요? 아니죠. 얼마예요? 3,200만 원이고요. 자산 증가가 아니고 감소라고 보셔야 되죠. 보통 예금으로 계산되는 금액 1천만 원은 자산 감소입니다. 자, 4번에 자산 증가인 차량 운반구로 계산되는 금액 얼마인가요? 네, 차변에 3,200만 원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번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재고자산은 어떤 자산인가요? 판매를 목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요. 자, 1번, 2번, 4번은 판매용이라는 얘기가 없죠. 자, 3번에 내가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다. 자, 그럼 재고자산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은 투자자산으로 분류가 될 거고요.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 비품일 거고 직원용 휴게실에 비치되어 있는 TV도 비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볼게요. 선입선출법에 의한 우리 기말 상품 재고액 얼마냐가 문제인데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걸 먼저 판매하는 게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보면 기초에 우리가 상품이 100개가 있었고요. 단기에 상품을 구입한 게 900개예요. 그래서 단기에 상품을 판매한 게 800개입니다. 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1000개였는데 얼마 팔았어요? 800개를 팔았으면 지금 현재 200개가 재고로 남았겠구나. 자, 이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200개의 그 상품 재고의 금액 자체를 구하려면 우리가 단가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있는 게 먼저 팔렸기 때문에 100개는 이미 팔리고 없었을 거고요. 900개에서 나머지 부분이 남았을 거예요. 200개가 우리가 이 기중에 구입해 온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게 지금 개당 3,000원인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00개에서 3,000원 곱하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장기간 사용 가능한 자산,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자, 그럼 유형자산을 설명을 하는 거고요. 1, 2, 3, 4번 중에 유형자산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문제에서요,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이라고 한다면 무형 자산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에 개업한 튼튼 가구점의 자료이다. 9월에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이게 매출인지 매입인지 비용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영업이익 자체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요. 매출 총이익이 되고요.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매출 원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거실장 판매 대금입니다. 자, 매출에서 얻었기 때문에 얘는 매출로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에 있는 식탁 판매 대금도 판매를 해서 우리가 얻은 수익이기 때문에 매출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판매용 가구 구입. 내가 판매를 하려면 가구를 사와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입한 대금은 매입으로 보시면 되고요. 매출 원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종업원 급여 10만 원이 있는데, 자, 급여는 급여라는 계정 과목으로 보실 거고요. 자, 비용 처리를 저희는 하죠.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자, 은행 장기 차입금의 이자 10,000원은요. 자, 얘도 이자 비용이라서 비용이긴 한데, 자, 좀 다른 비용이에요. 급여랑은 어떤 비용인가요? 자, 이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죠.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고요. 매장 임차료, 내가 판매를 하려면 당연히 매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해야 되죠. 자, 얘도 똑같이 비용인데요. 급여와 임차료는 어떤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 줄여서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매출액이 총 얼마인가요? 45만 원에서 30만 원 더하니까 75만 원. 여기서 매출원가, 상품을 구입해온 매입 가격이 25만 원입니다. 25만 원. 그럼 매출 총이익은 얼마예요? 50만 원이네요. 자,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지금 급여와 임차료가 있는데 두 개 더하면 20만 원이죠. 그러면 영업이익은 총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몇 번 체크하시면 되나요? 1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결산 마감 시 가장 먼저 마감해야 되는 계정 어떤 게 있냐면요. 자, 1, 2, 3, 4번 중에 저희가 구분을 한번 자산, 부채, 자본의 비용, 수익 한번 구분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급 비용은 뭔가요? 자산이죠. 선수 수익은요? 부채입니다. 부채. 자본금은 자본이죠. 4번의 여비교통비는 비용이죠.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입니다. 자, 그럼 얘는 비용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우리 결산 마감 시 가장 먼저 하는 건 수익과 비용을 마감하는 건데 여러분들 4번에 체크를 하시면 비용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 매출 할인, 매출 애들이, 매출 환입. 1번, 2번, 3번은요. 우리가 총 매출액에서 직접적으로 차감하는 계정 과목이고요. 4번에 대손상각 B로 되어 있죠. B. 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15번에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제79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이론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